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6일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조급히 굴지 말아라. 행운이나 명성도 일순간에 생기고 일순간에 사라진다. 그대 앞에 놓인 장애물을 달게 받아라. 싸워 이겨나가는데 기쁨을 느껴라. 앙드레 모루아. 감사 스마일도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30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한 줄 명언처럼 빨리 행운을 갖고 싶고 또 빨리 이름을 얻고 싶고 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기를 천천히 가시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지난 주말에 정말 바빴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친한 제 더블백 친구들이죠. 같은 특전사에서 같이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했던 친한 친구들하고 또 주말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어제는 제가 갤러리 71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재익 소나무님 화가님의 초대전에 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갤러리 71 안국역에서 나오시게 되면 북촌 한옥마을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박재익 화가님 그림도 보고 또 북촌 마을 구경도 하고 나름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사진을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박재익 화가님의 남산의 소나무의 작품이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게 그렇게 멋지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질감이 실제적으로 이 질감을 갖다가 직접 가서 보셔야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가로 크기가 130 그 다음에 세로가 162cm다 보니까 상당히 멋진 그런 소나무 그림을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소나무 그런 그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지만 박재익 화가님의 소나무 그림은 정말 살아있다. 이 질감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실제 소나무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뽑아다가 딱 심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북촌 한옥마을에서 이 남산타워가 보이던데 정말 이 남산타워의 이것만으로도 서울을 또 상징하는 그런 모습 남산의 소나무 이 작품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제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냥 가볍게 둘레길 이렇게 걷는 복장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어제 또 가을 햇볕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진을 갖다가 제가 찍었는데 이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예쁜 이 청설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있어서 또 청설모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딱 보면 소나무가 옆에 줄기가 하나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정말 해학적으로 이 또 청설모를 갖다가 다람쥐가 될 수도 있고 청설모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람쥐보다는 청설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청설모가 소나무 사이에 얼굴을 빼꼼 내민 이 사진도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박재익 화가님의 이 초대전이 오늘까지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그림, 좋은 소나무 그림 많이 그려주시고 또 서운웅의 소나무는 고향 시청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서운웅의 소나무를 갖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향 시청에 가시면 또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뉴스원의 전준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원정투자 어디로 했나 확인해 봤더니 광명과 평택, 고양시로 많은 사람들이 원정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정투자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의 66%가 경기도, 또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교통 접근성 갖춘 신도시로 지금 움직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경기 광명시의 철산동의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작년 12월만 해도 분양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미분양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가장 좋았던 매수 타이밍이 작년 12월에서 올 2월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감사스마일 2009년도부터 부동산에 이제 몸을 담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부동산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또 논하는 것과 또 경제학자가 또 논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또 논하는 것과 또 시장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또 논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하루아침에 얻을 수가 없고 저 역시도 2009년도부터 정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아침에 이런 제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갖다가 짤막하게 10분에서 15분 남짓 이야기를 드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사의 이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거주자의 원정투자, 그러니까 원정투자라고 하게 되면 1주택자가 아니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전세 살고 있지만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아니면 자식 교육이 끝나게 되면 아니면 또 내가 시세 차익을 갖다 어느 정도 가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순이 이제 경기도 광명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택, 세 번째는 고양시 순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양시 순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일산 동구 서구보다는 덕양구에 특히 삼성벨트라든지 창릉천 벨트에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생각하지 않고 한 3년 후를 내다보시고 3년에서 5년을 내다보시고 아마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도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가 2,697건이었는데 광명시가 738건, 평택시가 198건, 고양시가 162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서남권 접경 지역으로 금천이라든지 구로구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실수요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광명동 일대에 114만 제곱미터 주택가를 재개발하는 광명뉴턴 사업이 막바지로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11개 구역에 2만 5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명의 신축 아파트 전용 8사 기준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12억 원으로 했는데 놀라지 않으시죠? 네,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시도 지제역 일대로 원정 투자가 몰렸는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GTX 또 AC 노선 연장 때문에 평택 아파트에 대한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실제적으로 원정 투자가 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배후 신도시 조성 발표와 함께 KTX라든지 미래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GTX A하고 C 노선을 갖다 연장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도 아마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일자리가 있음에도 집값이 그동안 덜 올랐고 지제역이라든지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교통 접근성만 잘 갖춰져 있다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덧붙였고요. 고준석 대표님은 광명은 서울 접경 지역인데다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서울 거주자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에 구로구가 위치해서 일자리 배후지로도 높이 평가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서울임에도 광명이 더 인기가 더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새거라는 겁니다. 이제 광명이 이제 새거로 해가지고 이제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보다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더 좋게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이 지금 구로구라든지 금천구보다 더 높은 이런 실거래가를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서울로 접근성을 갖춘 경기도 지역의 원정 투자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 빨쇼님하고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고양시 중에서도 일산, 동구, 서구 비해서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덕양구에 앞으로 이제 창릉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1월 신규 택지로 이제 화전 현천동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뭐 덕은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또 상암이라든지 일자리까지, 그리고 마곡에 또 배우가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서해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김포공항을 이용한다고 하면 삼성에서도 마곡까지 40분이면 출근할 수가 있어요. 자차로 가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자차로 이제 다니게 되다 보면 이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마곡으로 출퇴근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이 서해안선도 이제 서해선도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 되게 되면 충남 홍성까지도 지금 개통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에서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은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025년쯤에 개통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또 내년에 또 GTX-A가 또 개통을 합니다. 대곡역과 킨텍스역, 물론 창릉역도 있지만 창릉역은 아마 지금 착공,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라든지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 시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2026년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창릉역 개통은 아마 2027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또 한번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GTX-A 노선 개통 이후에 서울로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에 지금의 고양시의 그런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또 달라질 것이고, 지금 최근에 지축의 센트럴 푸르지오가 11억에 지금 실거래가 찍혔는데, 물론 10억대도 있었어요. 근데 10억대 있었던 매물이 이제 실거래 신고를 갖다 조금 늦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10억 천에 또 실거래가 또 하나 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축형 센트럴 푸르지오도 이제 10억 선에 이제 도래해 있고, 실제적으로 지축에 있는 이제 8억대 아파트들이 물론 현재는 남아 있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다 9억으로 넘어갈 거고요. 또 다 10억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이라든지 원흥도 지금의 뭐 아파트 가격 7억대, 8억대, 예를 들어서 이제 84 기준으로 7억대, 8억대가 현재는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도 조만간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GTX-A가 그러니까 수서동탄 구간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뭐 3월 이전에 이제 개통을 갖다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정서울역 구간이 이제 내년 하반기입니다. 정말 만약에 좀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전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이 파급 효과는 정말 높아질 것이고, 또 제가 어제 북천 한옥마을 가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뭐 종로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북천 한옥마을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주중에도 많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서도 일부 그런 관광객 수요를 갖다가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고향 특례시가 서울에 있는 관광객 수요를 정말 분담해서 받아서 뭐 서원흥에 있는, 서삼릉에 있는 역사문화 체험을 갖다 해 나가면서 창릉천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제2수장고도 이제 원흥역 주변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관광상품, 테마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의 고향 특례시를 갖다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더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향 특례시의 그런 미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광명이하고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광명과 고양시가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양시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창릉이. 그런데 이제 광명도 물론 광명 시흥지구로 해가지고 이제 3.5기 신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신도시가 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보시면 평택 파주고속도로라고 보이죠. 근데 여기가 평택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데 중간에 이제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가 있고 화성 평택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이쪽에서 끊겼어요. 이제 광명, 남광명 톨게이트에서 끊겼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화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덕은지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 광명 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남고양 톨게이트로 해가지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연결된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부축에 서해안 고속도로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파주에서 평택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파주 평택간 고속도로가 이제 빠르면 2025년에, 물론 2024년에 이야기를 하지만 2024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해서 2025년 정도가 되면 고양시에서, 파주시에서 이제 평택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천안이라든지 또 충청남도라든지 공주라든지 그리고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 이렇게 가는 이런 또 서부축에 우리가 동부축으로는 제2 중부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오른쪽에는 있는 것처럼 왼쪽 편에 서쪽 편에는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화성에서 이제 수원 화성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화성에서 평택 고속도로로 해서 이게 한 번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광명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KTX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도로교통망, 그리고 신안산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굵직굵직한 광역교통망들이 그러니까 광명시에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아파트들이 또 재개발, 또 재건축이 다 돼서 새 아파트로 해서 광명이 또 이런 것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최 1등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이 이제 광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평택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양시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TX-A가 개통이 되게 되면 고양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 것이고, 서해선 개통으로 해가지고 일단 천지개벽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GTX-A, 물론 완전 개통이 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해서 GTX-에 이런 또 체감을 갖다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고양시의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더 나가서 경제 자유구역도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 유튜버, 그리고 서북부에 있는 또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고양시라든지 서북부는 좀 낙후하게 보이고 아파트 가격도 정말 착하게 보이지만 이것들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신규 이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은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고양 특례시에, 아니면 정말 덕양구 쪽에 준신축, 이왕이면 신축, 이왕이면 준신축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장생 중에 하나인 이 소나무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하고 감사 스마일은 또 뗄 수가 없고, 또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삼성이 새나무의 소나무잖아요. 새굴의 소나무. 그래서 이 소나무가 정말 좋은 기운을 갖다가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소나무의 좋은 기운을 갖다가 오늘 이번 기회에 또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개인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